예, 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은 TMF, ETF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도 TMF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리겠는데, 오늘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종종 체크를 해야 되겠죠, TMF에 대해서는. 아무래도 이게 금리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, 채권금리가 좀 올라갔죠. 그 CPI 지수하고 PPI 지수, 특히 PPI 지수가 최근에 약간 안 좋, 좀 높게 나와가지고, 전월 대비. 그래서 좀 올라갔습니다. 근데 이제 그때도 한번 이야기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4.3까지 올랐죠. 많이 올랐죠.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아직까지 추세가 이게 올라간 추세가 아니라 약간은 좀 밀리는 추세긴 하거든요.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라서.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딱 맞네요, 그쵸? 위에 픽 자리가. 그래서 지금 빠진 자리고. 이렇게 되면 이제 저번에 제가 참 재밌습니다. 근데 이전에는 제가 50달러까지 내려올 거라고 말씀드렸고, 그쵸? 이때 당시였죠? 이때 당시에 50달러까지 내려올 거라고 얘기했는데, 다시 빠졌다가 올라간 다음에 기다렸죠? 결국은 50달러까지 내려오겠죠. 그러다 반등 때려줬어요. 최근에 뭐 58달러까지. 많이 상승을 해줬죠? 약 10%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, 네, 올라갔다가, 맞나요? 10%? 20%구나. 어쩐지 좀 이상해서. 네, 여하튼간에 많이 상승을 해줬어요. 예,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데 52달러까지 내려왔죠. 투자 심리선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. 그렇죠? 오실레터도 근데 오실레터는 좀 개선되어지는 거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빠지긴 했어요.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채권금리 부분이 PPI 지수, 그 다음에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PC 지수 있잖아요. 다음에 발표할 거. 다음 달인가요? 다음 달 초에 발표할 PC 지수. 그 PCA 지수도 뭐 요번에는 뭐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4월 달에도 좀 PC 지수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뭐 많이 빠지게 되면 뭐 45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. 근데 이게 있어요. 이게 45달러가 빠지던지 아니면 여기에 뭐 40달러 선까지 빠지던지. 대략 한 이 정도 빠질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빠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전저가를 깬다는 거죠. 제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50달러에서 반등해서 올랐는데 다시 한번 더 이전 전저가를 깨고서 더 떨어진다는 거죠. 왜냐하면 그 PC 지수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.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TMF 채권 가격이 좀 빠지겠죠? 근데 이제 이게 있을 거예요. 이게 빠졌다가 아마 여기서 박박 길 거예요. 왜냐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. 그래서 이게 TMF 쪽에다 투자하는 그 전략 있잖아요. 그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돼요. 근데 어차피 TMF 쪽에다 투자하려고 한다면 좀 길게 보셔야죠. 예, 뭐 짧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모아가는 건데, 뭐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할 여지는 없어요. 왜냐하면은 이것이 뭐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금리 인하라는 이제 어떤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해지 기념을 해가지고 운영되는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어떤 경기의 순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경기가 어차피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거 같잖아요. 다만 그 타이밍 때문에 이제 보는 거고. 그래서 요거는 약간 접근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뭐 올라가야 떨어져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아니고요. 뭐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. 올라가야 떨어져요. 그게 아니라 경기 흐름상 채권 가격이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.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인드 정립을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좀 투자 전략 가져가야 돼요. 그래서 약간은 최소 못해도 한 1년 정도는 보고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금 운영 능력이겠죠. 뭐 그런 전략만 좀 잘 짜는다면은 뭐 여기서 이게 과도하게 빠지게 되면은 약간 좀 버벅될 거예요. 이게 뭐
반등은 나올 수는 있다 하더라도 반등 나와봤자 또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실 거고요. 왜냐면 불안하잖아요. 경제를 뭐 잘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. 냉정하게 얘기했지. 그러면 뭐 미래는 결정된 건 없으니까.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트라이 해볼 만해요. 저는 이제 좀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. 어떤 관점에서 메리트가 있냐면 해지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거니까 단지 시점의 차이인 거지. 그거야 뭐 어차피 투자고 운영 능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. 네, 여하튼간에 뭐 금리 인하는 하는데 아 당분간은 좀 여러 가지 변수와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오히려 그 여러 가지 변수와 흔들림이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겁니다. 근데 그거는 짬밥이죠. 그 능력이죠, 능력. 그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접근할 것인지. 여하튼간에 뭐 TMF는 뭐 제가 예상한 대로 현재 한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죠. 제가 다시 한번 빠진다고 얘기했잖아요. 뭐 아니라 달까 다시 한번 빠졌잖아요. 그리고 약간 여기서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지고 나서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아마 동결이란 그 기간이 약간의 그 변곡점과 지연성이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. 그 지연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염두해야 될 영역은 아니고.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해지의 개념이지. 해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. 뭐 급등 매매로 접근하는 건 아니거든요. 야, 근데 금리 인하가 많이 달라졌다. 5월달이 6.4%고, 근데 이게 패드워치 툴도 보니까는 이게 자주 변하네. 6월달이 58%까지 떨어졌네. 저번에 뭐 70%까지 막 올라 그랬었는데. 지금은 죄송합니다. 58달러가 아니라 58%까지 빠졌네. 7월달이 77.6%. 그러면 거의 뭐 7월달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래서 6월달이나 7월달, 5월달도 이제는 아닌 것 같아, 그쵸? 좀 늦어지면 7월달까지도 봐야 될 것 같아. 그래서 여튼간에 뭐 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서 근데 메리트는 있어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지 개념은 필요하긴 합니다. 해지를 외면하고서 투자한다는 것은 뭔가 안전판 없이 투자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안전판 관점으로 봐서는 TMF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제가 보기에는 요거 한 45달러, 40달러? 여기까지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만약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얘기한다면 뭐 반대로 채권 금리는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거죠. 근데 더 올라가기가 가능하긴 하겠다. 많이 올라가면 4.5%까지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4.5% 아니라 하더라도 4.5%까지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다.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 PC 지수 때문에 PC 지수가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여하튼간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TMF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분석하는 거고 금리를 분석하다 보니까 뭐 그렇죠.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미국의 나스닥도 빠지고 하여튼 미국 증시도 여하튼간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네 그렇습니다. 네 TMF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게요.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?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오셔가지고 멤버십 가입 좀 하시고요. 네 유튜브에 오셔서 그쵸?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죠? 돈 버는 가치 투자. 네 일로도 오시고요. 네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시간 만나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